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의 네 번째 영상으로 시간을 넘어서기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과거를 되풀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이 과거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씻고 옷을 입고 커피를 마시고 가던 길을 운전해서 가고 이런 모든 일상적인 행동들을 몸이 너무나 척척 알아서 잘 해내고 있지 않나요?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서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익숙한 감정을 올리고 늘 하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늘 먹던 취향대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지 않나요? 마주치는 사람도 과거에 입력된 정보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에 맞추어 과거와 비슷한 패턴의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닥터 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다. 사람들이 현재 순간에 머물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여주는 통계 자료도 얼마든지 있다. 이 개념을 양자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양자장 속에는 모든 잠재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에 머물 때, 순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고 그때 그 모든 잠재성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어떤 새로운 잠재성도 존재할 수가 없다. 변화를 위한 노력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익숙한 화학적 존재 상태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에 중독된다는 것은 몸이 자기만의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다. 과거 사건을 떠올려 실제 사건과 똑같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몸은 똑같은 사건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몸은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되도록 길들여지며 결국 마음을 대신하게 된다. 즉, 몸이 곧 마음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몸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과 느낌, 느낌과 생각의 순환을 통해서 몸이 어떻게 마음이 되는지 앞서 언급했다. 그런데 몸이 마음이 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때 감정적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 그 특별한 과거 사건에 대한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된다. 그 생각은 기억이 되어 경험할 때 생기는 감정을 반사적으로 재생산한다. 그 기억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생각과 기억과 감정은 하나로 합쳐지고 우리는 그 감정을 기억하게 된다. 이제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은 의식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잠재의식적인 과정이 된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육체적, 정신적 과정이 잠재의식 안에서 이루어진다. 잠재의식은 주로 몸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활동을 한다. 이 조절 시스템을 자율신경계라고 부른다. 숨을 쉰다거나 심장 박동을 유지한다거나 체온을 조절한다거나 그 외의 몸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픈 곳을 치유하는 데에는 의식적인 생각이 필요 없다. 일상의 감정적 반응을 통제하는 힘을 우리의 기억과 환경에, 즉 이 자율신경계에 넘겨주는 것은 꽤 위험한 일이다. 잠재의식적인 습관 반응은
항공기의 자동 조종 시스템이나 컴퓨터 안에서 보이지 않게 돌아가는 실행 프로그램 등에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통제하는 무언가가 의식의 표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좋아하던 애완동물이 죽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해보자. 그 경험에서 비롯한 모든 감각적 인상은 뇌 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고 그 경험은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과거의 감정이 기억 속에 저장되었다가 사랑하는 존재를 잃었을 때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튀어나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마치 그 사건이 통째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은 감정이 뇌와 몸속에 만들어진다. 하나의 생각 혹은 외부 세계의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의 반응만으로도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과거의 슬픈 감정이 다시 올라온다. 기르던 개와 비슷하게 생긴 개를 보았다거나 추억이 깃든 장소에 다시 갔다거나 하는 것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은 감각적 자극과 상관없이 감정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감정적 계기들은 눈에 띄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의 잠재의식 차원에 영향을 미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비탄, 화, 슬픔이라는 감정적, 화학적 상태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몸이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의식적인 마음을 사용하여 그 감정적 상태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을 통제하기가 힘들다. 러시아의 과학자 파블로프는 테이블에 개 몇 마리를 묶어놓고 종을 울린 뒤 푸짐한 먹이를 주었다. 그는 개들을 같은 자극에 반복해서 노출시켰다. 그러자 종소리만 들려도 개들은 자동으로 먹이에 대한 기대감에 침을 흘렸다. 이것을 조건 반응이라고 한다.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일어난다. 왜 그럴까? 몸이 자율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잠깐 사이에 촉발된 일련의 화학적 반응은 몸을 생리적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잠재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변화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의식적인 마음은 현재 있을지 몰라도 잠재의식적인 몸, 마음은 과거 속에 살고 있다. 과거 기억을 토대로 예상 가능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면 우리는 파블로프 개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과거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있었던 특정한 사람이나 일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자동으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과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감정적 중독을 끊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자동 프로그램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고 있다고 해도 몸은 얼마든지 과거 속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뇌는 반복과 연상작용을 통해 작동한다. 따라서 큰 어려움 없이도 몸은 마음이 될 수 있다. 사소한 계기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적 반응을 불러오기도 한다. 출근하던 중에 단골 커피숍에 들렸는데 마침 가장 좋아하는 헤이즐넛 커피가 다 떨어졌다고 하자. 당신은 왜 이런 큰 가게가 재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은지 혼자 불평한다. 직장에 도착해서는 늘 주차하던 자리에 다른 차가 있는 걸 보고 짜증을 낸다. 텅 빈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니 어떤 사람이 층마다 버튼을 다 눌러놓은 것을 보고 화가 치솟는다. 마침내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누군가가 말한다.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기분이 안 좋아. 하지만 뭐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기분은 나아지지 않는다. 기분이란 화학적 존재 상태로서 보통 단기간 지속되는 감정적 반응의 표현이다.
환경 속의 무언가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면 이 감정의 화학물질은 즉시 사라지지 않고 잠시 머무른다. 나는 이것을 불운기라고 부른다. 불운기가 길수록 그 감정을 오래 경험하게 된다. 어떤 감정적 반응에 화학적 불운기가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지속될 때 그것을 기분이라 한다. 최근에 이런 기분이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가정해보자. 그날 이후로 당신은 좀 심란한 상태에 있었는데 회의 중에 방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저 사람 넥타이는 흉측해. 부장이 내는 저 비음은 손톱으로 칠판 긁는 소리보다 더 듣기 싫어. 이때 당신은 단지 어떤 기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경향, 즉 기질을 내보이고 있다. 기질은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불운기가 지속되는 감정적 반응이다. 마침내 감정의 불운기가 몇 달, 몇 년간 지속되면 그 경향은 성격적 특성이 된다. 이때 사람들은 당신을 까칠한, 억울해하는, 화난, 비판적인 사람으로 묘사할 것이다. 우리의 성격적 특성은 흔히 과거의 감정에서 나온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 즉 성격은 과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감정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에 기반을 두고 미래를 살아가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이 350명이나 되는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무대에 오르는 것이 두렵다. 오래전에 대중 앞에서 강연하다가 망쳤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 서서 말을 더듬고 생각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면 두렵다. 그때 몸은 이러한 미래의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한다. 어깨는 긴장되고 심장은 빠르게 뛰며 땀이 뻘뻘 난다. 그 끔찍한 순간을 예상하는 동안 몸은 이미 스트레스 가득한 현실 속을 살고 있다.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예상되는 현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마음과 몸은 양극으로 갈라져 과거와 미래를 오간다. 그렇게 되면 멋진 미래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을 누리지 못한다. 예측 가능한 미래를 살아가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눈을 뜨지만 늘 똑같은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며 살아간다. 몸은 일상적인 행동들을 너무나 잘 예상해서 이 일에서 저 일로 거의 기계처럼 움직여 나간다. 개에게 먹이를 주고 양치질을 하고 옷을 입고 차를 끓이고 쓰레기를 내다 놓고 우편함을 확인하고 그러다 깨닫는다. 무언가 좀 다른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침에 눈을 떠도 어찌된 일인지 매일 똑같은 것들만 반복하고 있음을. 똑같은 행동을 10년, 20년 계속해서 이를 기억하게 되면 몸은 이 행동을 계속 기대하게끔 길들여진다. 실제로 몸은 잠재의식적으로 미래에 살도록 프로그래밍되며 그러기에 우리는 운전석에 앉아서도 졸 수가 있다. 심지어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제 몸은 현재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편하게 앉아 단조롭고 익숙한 운명을 향해 몸이 나아가도록 허용하는 동안 몸은 수많은 무의식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습관을 버리고 더 이상 뻔한 미래를 살지 않으려면 시간보다 더 커져야 한다. 익숙한 감정들이 어떻게 그에 상응하는 미래를 만드는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동료가 여는 바비큐 파티에 초대받았다. 여기엔 회사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그 파티를 여는 동료가 싫다.
그는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대놓고 자랑한다. 그가 파티를 열 때마다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나부터 10까지 당신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다. 지금 떠오르는 것은 지난번 파티 때 그가 사람들의 식사를 방해하면서까지 자기 아내에게 사준 새 BMW를 자랑한 일이다. 당신은 오늘 또 비참한 날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된다. 이날 당신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교통위반 딱지를 뗀다. 동료 한 사람이 당신 바지와 셔츠에 맥주를 쏟는다. 잘 익혀달라고 주문한 햄버거는 거의 날 것으로 나온다. 지금까지 당신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 상황은 당연한 결과이다. 끔찍한 하루가 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눈을 떴고 상황은 예상대로 펼쳐졌다. 원치 않은 미래에 집착하는 일과 과거 속에 사는 일 사이를 오가면서 현실을 만들어냈다. 그동안 해왔던 생각들을 쭉 적어본다면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앞일을 미리 생각하거나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큰 궁금증이 생긴다. 과거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현재에 머무르면 양자장의 모든 가능성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스스로 과거 속에서 살기로 선택하며 계속 똑같은 미래만 창조하는가? 원하는 미래를 실제로 경험하기에 앞서 마음속으로 뇌와 몸의 물리적 조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가? 왜 원하는 미래를 직접 골라서 바로 지금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지 않는가? 과거 경험의 근거에 미래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원하는 새로운 경험에 집중해 그것을 감정적으로 껴안아 보라. 그 잠재적인 새로운 미래에 지금 살도록 하라. 현재 순간에 새로운 미래의 결과가 주는 고양된 감정을 경험하라.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평범한 많은 사람들도 이 일을 해냈다. 당신 역시 할 수 있다. 당신은 시간을 초월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신경 시스템을 모두 다 갖추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부른다. 나는 존재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개인들의 실제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다. 이들에게 몸과 마음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새롭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파트너들이다. 여기까지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였습니다. 어떤가요? 당신에게 프로그램된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보이시나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당신에게 조건 지어진 반응을 알아차릴 수 있나요? 과거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어떤 새로운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한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과거를 반복하면서 다른 미래를 바라는 것 또한 미친 짓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습관화된 감정과 행동은 항공기의 자동 조종 시스템이나 컴퓨터의 실행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몸이 생각이 되어버린 습관은 알아차림만으로는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몸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꾀하려고 평소와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익숙한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몸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마음에게 그래선 안 되는 수만 가지의 핑계를 대서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에
언제나 변화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측 가능한 미래만을 추구하는 마음에게 삶을 맡겨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현실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몸으로 생생히 살아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의 과거를 무한 반복하며 사는 것이지요. 내 몸과 마음에 프로그램된 과거의 생각과 감정을 끊어내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서 늘 과거 이야기 속을 헤매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과거에 세팅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와 현실을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